가만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장. 어제 CPI가 호조로 나왔죠. CPI가 나오기 전 오전에 저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CPI가 낮게 나와서 본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나스닥이 급등할 경우에 나스닥은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럼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결국 CPI가 낮게 나와서 시장이 급등할 경우 CPI 발표 직후가 금일의 고점이라는 것이죠. 제 뷰는 간단합니다. CPI가 낮게 나와서 시장이 급등할 경우 3배 레버리지의 좋은 분할 매도 타이밍이다. 왜냐? 볼린저 밴드 둥둥, 볼린저 밴드 상단 위로 캔들이 둥둥 떠 있을 때는 다시 볼린저 밴드 상단이 캔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갈 자리라도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가거나 다시 내리거나 한다. 볼린저 밴드는 과학이다. 제가 창시한 말입니다. 볼린저 밴드 둥둥. 멤버십을 참고하시어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길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나스닥이 CPI가 잘 나왔는데도 나스닥은 왜 이렇게 쳐내렸냐. 증시가 고점인데 CPI 결과가 나온 후 증시가 더 올랐으니까 엄청난 차익 실현 욕구가 발동한 것이죠. 어떠한 매크로의 호재나 악재도 그 호재나 악재대로 증시가 반응하는 것이 아닌 증시의 현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호재도 하락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 악재도 상승으로 반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쟁 위기, 이라크 미 대사관 철수 명령, 다시 한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리스크 회피를 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단기 매매자들은 현재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차트의 위치입니다. 공포지수는 62, 푸덴콜옵션 약간 내려간 0.66. 그러나 오늘 밤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내린다고 하면 푸덴콜옵션은 다시금 올라갈 수가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오늘의 일정은 PPI 지수, 어제 CPI가 낮게 나옴에 따라서 PPI도 낮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PPI가 높게 나온다. 0.3보다 갑자기 또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굉장한 충격파가 올 수가 있습니다. PPI가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투심이 약간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증시가 급등하진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급등한다고 하면 여전히 단기 매매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 파월이 중점적으로 보는 실업률과 물가가 오늘 또 종결이 된다. 유가입니다. 현재 200일선 저항이 위에 있고 121선 돌파를 하다가 조금 실패했죠. 이와 같은 상황이 조금 벌어져야 되는데 200일선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증시에 큰 조정이 올 수가 있으니 현재 시나리오별로 리스크 대비 계획을 짜야 될 때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삼각쇠기, 이 삼각쇠기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삼각쇠기의 하단선을 이탈할 경우 그러면은 이제 지지선은 21선까지는 현재 마이너스 1.57% 정도 남았다. 삼각세기를 오늘 밤 이탈한다. 그럼 추가적으로 지지선은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1.57%, 약 한 1.6% 정도 남은 것이죠. 리스크 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삼각세기를 이탈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밤 테슬라 말씀드렸죠. 엄청난 매물대가 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한다면 굉장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고, 어제 저는 분봉 고점 부근에 제 테슬라 레버리지 중에서 가장 평단이 높은 레버리지를 수익 실현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정말 낮은 평단의 테슬라 레버리지 TSLL, TSLT. 어제는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지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마저 이탈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 이렇게 증시가 오르다가 5일선을 이탈하면은 충격파가 좀 올 수가 있어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증시가 이렇게 오르다가 5일선을 이탈하면은 충격파가 올 수가 있다. 21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엔비디아의 단기 매매자라고 한다면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반도체는 저항선을 넘겨줬는데 현재까지는 이 저항선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저항선을 지지대로 삼고 다시 한번 이 단기 추세 빨간색 선을 타고서 올라가면 좋은데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의 작용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이탈한다. 그리고 단기 추세까지 이탈한다. 그러면은 조정이 올 수가 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변곡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쏙슬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급등할 때 따라붙으면 안 돼요. 왜냐? 3배로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따라붙어서 수익권이라고 하더라도 단 하루 만에 음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3배 레버리지는 반드시 이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할 매수로. 최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평단이 낮은 쏙슬만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도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데, 여차하면은 쏙슬도 매도를 현재 약간 고려 중이고요. 구글 똑같은 상황이죠. 장기 저항 빨간색 선 돌파한 후에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다시 한번 내렸다. 이제 이 저항선이 지지로 발현해야 되는데 지지하지 못하고 내리면은 이제는 뭐 또 21선까지 밀리게 되는 것이겠죠. 구글은 이 윗꼬리에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매도의 의견을 드렸고요. 현재 좀 좋지 않은 상황. 애플은 예전에도 좋지 않았고 뭐 지금도 좋지 않았고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못 갈 때 더 못 간다. 이게 바로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의 특징입니다. 남들 갈 때 못 가서 남들 안 갈 때 갈 거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애플을 매수 고려하실 분들은 여전히 빨간색 선 $190 초반대가 오면은 장기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숏의 보조지표 말씀드렸죠. 이 스토캐스틱의 파동, 이게 숏의 마지막 파동일 수가 있다. 일단 SQQQ가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했고 속스 S는 터치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여기서 터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때처럼 약간의 좀 반등이 올 수가 있다. 21선까지 터치하는 반등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증시는 조정을 맞을 수가 있다. 증시가 조정이 오긴 옵니다. 그러나 그 증시에 조정이 오는 가격이 자신의 평단보다 낮을지 높을지를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자신의 물량이 음전이 된다고 시뮬레이션이 나오면은 현재 바로 수익 실현해야겠죠. 현재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단기 조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키움전사에 쓰면서는 테슬라 좀 그만 사라니까. 왜 이렇게 테슬라를 삽니까? 그리고 애플 이래서 좀 내리는군요. 애플이 2위와 4위, 그리고 이제 숏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죠. 코인의 공포지수는 71. 코인 쪽에 호재가 터져줘야만 마지막 피날레를 갈 수가 있다. 현재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코인베이스를 신규 투자보다는 이런 저점에서 주은 분들의 수익 실현 또는 홀딩의 자리라. 테더가 이제 여기까지는 좀 내려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고 21선을 터치하고 있는 것이죠. 21선을 넘기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코인 시장은 호들갑스럽게 내릴 것이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코인의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 현재는 변곡의 자리. 스토캐스틱의 파동은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고점이 전 여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장기 저항선을 다시 한번 이탈하는 좋지 않은 흐름이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언젠간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며 이 비트코인의 올해 마지막 라스트 댄스만 기다리면서 작년에 잡았던 비트코인을 가끔씩 차트만 체크하면서 매도 타이밍만 재야될 시기입니다.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살 때는 아니다. 게더리움 그래도 비트코인보다 하락폭은 적다. 200일선을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해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하락하더라도 200일선만 좀 버팅겨 준다면은 다시 한번 목표가인 3,000불을 트라이하러 갈 수가 있다. 200일선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200일선은 강력한 저항이기도 하면서 강력한 지지라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게더리움 여기서 추매하지 말고 만약에 200일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라스트 추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차트의 변곡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차트를 보는 법과 여러분들이 바빠서 체크하지 못하는 순간에 저는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변곡의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 밤 PPI 그리고 실업 청구 건수 그리고 나스닥의 삼각세기 이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